제가 약정금 소송만 지금 몇 개를 하고 있어요. 그 위약벌을 어겼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섣불리 보시면 안 된다. 지금 원고든 피고든 간에 이거를 어겨가지고 몇 달 동안 연락을 주고받고 하고 카톡을 주고받고 한 게 수백 개가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소가가 4억이 넘어요. 이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얼마 전에 했던 사건 중에서는요, 상대방이 위약벌 조항을 어겨서 2억 가까이 청구한 사건이 있었는데 상간자가 부동산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부동산에다가 가압류를 때려 넣고 이제 시작을 했죠. 또 상당히 고가의 부동산이라서 피고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그래가지고 1억 5천엔가 합의를 보고 끝냈거든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일단 판결문을 먼저 하나 설명을 드릴 건데, 위약벌 조항을 이렇게 기재를 했어요. 앞으로 향후에 메신저나 SNS죠. 그 다음에 메일이나 전화를 할 경우에 이유를 불문하고 1회당 2천만 원. 그 다음에 만났을 경우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1회당 3천만 원. 그 다음에 부정행위, 성관계를 했을 경우에 한 번에 6천만 원. 이렇게 위약벌을 이제 기재를 하고서 끝났단 말이야, 한 번에. 근데 또 이제 무지성으로 이제 피고가 또 계속 연락을 하고 만나고 한 거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반드시 이제 걸리게 되어 있죠. 청구 자체는 3억이 넘은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3억이 청구가가 넘는 게 뭐냐면은 합의서를 쓸 때 우리가 내가 잘 써야 된다고 하는 게 연락 1회당이라는 게 과연 카톡으로 한번 아침에 굿모닝에서 시작하면 쭉 이어지는 게 사실은 수백 개가 되잖아요. 그거를 일일이 하나하나씩 카운트를 할 것이냐, 문구 하나하나를 다 1회랑 보는 거는 조금 너무 심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명확하게 문구를 기재를 해놔야지 나중에 추후에 또 분쟁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구 하나하나를 다 체크를 해가지고 한 번 대화 오고 갈 때마다 다 체크를 해가지고 판정을 하니까 몇 억이 된 거란 말이죠. 보통 약정금 소송을 당했을 때 피고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이거를 자의적으로 쓴 게 아니고 강요나 협박에 의해서 쓰였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건 효력이 없는 거다. 갑자기 나 일하고 있는데 막 찾아와가지고 나 끌고 내려가가지고 막 강요해서 쓰라고 그래서 안 쓰면은 뭐 회사에 알린다, 뭐 가족한테 알린다, 너 매장 당할 거다, 막 매장시킬 거다,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때 어떠한 의미인지 잘 모르고 썼다 라고 해가지고 이게 강요나 협박에 의한 거라서 무효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나를 또 하고요. 강요나 협박에 의해서 무효로 된다, 이거는 많이 얘기를 하지만 안 돼요. 인정이 안 됩니다. 강요나 협박이 있었다는 걸 입증을 못해. 사실은 본인이 그냥 쓴 거야, 자필로. 그때 그 현장에 대해서 확인이 어렵고 상간자가 형사사건으로 고소를 해가지고 강요죄나 혹은 협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때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범죄 행위가 있었다라는 게 입증되지 않는 이상은, 입증 안 되죠 보통. 입증되지 않는 이상은 이거를 그냥 일반 민사소송에서 강요나 협박이 있었다라고 인정하기는 되게 어렵다. 그래서 그 주장은 나가리.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 이거는 공서양속에 반한다.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그래가지고요. 이게 민법 103조에 보면 여러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게 이제 공서양속에 위반한다라는 거예요. 판사님이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서양속에 반하려면은 의무에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해서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가 된다는 법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어려운 말인데 이게 지금 어떤 거냐면은 의무에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 이게 뭐예요? 상간 피해자가 얻는 이익, 그 다음에 상간 가해자가 처해지는 어떤 불이익, 이런 거를 형평의 원칙에 따진단 말이에요. 이래서 이게 아무래도 봤는데 너무 심해. 너무 심하게 이거는 돼 있어. 그럼 공서양속에 반한다. 그래서 무효가 된다. 이게 기본 논리인데, 그런데 당사자가 약정한 위약벌의 액수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개입하여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는 것은 사적자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민법의 대원칙은 사적자치라는 거예요. 뭐예요? 법원에서 이건 기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할 수 없고 그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존중을 해야지 법원이 임의로 개입해가지고 그게 무효이다 아니다, 일부가 전부 무효이다, 이런 걸 판단할 수 없다는 게 사적자치의 대원칙이거든요. 사실은 우리의 그 계약 관계가 그래요. 우리의 법의 관계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스스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겠다며 계약의 구속력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당사자를 보호하는 결과가 돼. 이게 뭐예요? 만약에 이거 정말 공소장소에 반합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상간자를 보호해주는, 스스로 작성한 상간자를 보호해주는 꼴이 되니까 이거는 가급적 공소장소에 반한다 어쩐다 이런 걸 판단할 때는 굉장히 엄격해야 된다. 이게 대원칙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러한 취지에서 위약벌 약정이 공소장소에 반하는지 판단할 때는요, 당사자 일방의 독점적인 지위 내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체결한 것인지 당사자의 지위를 확인해야 된다. 사회적이나 혹은 뭐 물리적이나 혹은 경제적으로 이 약정을 하는, 야 너 저거 하는 사람이 너무 우월해. 그랬는지 한번 확인을 해야 돼. 서로 남남이어서 처음 보는 사람이야. 거기 그냥 시민이야. 서울 시민이야. 서울 시민하고 인천 시민하고 만났어. 그러면은 우월적 직위라고 인정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계약 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절차는 어떻고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위약벌 약정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계약 위반 과정 등을 고려하여 신중을 기해야 하고, 단순히 위약벌의 그 액수 자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이거를 섣불리 무효라고 판단할 일은 절대 아닙니다라는 게 법원의 입장이에요. 뭐예요? 어려운 얘기를 쭉 내가 했지만 기본적으로 위약벌 약정이 있었으면은 이것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이 계약이 성립됐고 유효하다는 게 맞다. 이게 기본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까다롭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공소장소에 반한다는 무효의 주장은 이것도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라는 게 하나가 있어요. 좀 제가 어려운 말을 했지만, 또 하나는요, 그런 게 있어. 손해배상의 예정? 이런 얘기를 되게 좀 어렵게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변호사들이 얘기를 할 때, 피고의 변호사들이 이 위약벌 약정이라는 것이 마치 손해배상의 예정과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손해배상의 예정이라는 거는 판사가 임의로 과다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확 깎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예정이라는 게 확 깎을 수 있거든요. 이건 판사의 정권이에요. 그래서 판사가 여러 가지의 어떤 경위들을 봐서 손해배상으로 예를 들어서 3억을 책정을 해놨어. 어떤 사건에서. 근데 이거 너무 뭐 손해에 비해서 혹은 어떤 거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다 했을 때는 판사가 그냥 확 후려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손해배상의 예정의 법리인데, 피고들이요 보통 이게 손해배상 예정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깎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판사는 한 번 더 얘기하는 게 위약벌 약정은 손해배상의 예정이 아닙니다. 그냥 위약벌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명확하게 카운트를 해야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봐가지고 내가 후려치지 않습니다. 라는 게 또 하나의 법원의 논리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해 놓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닙니다. 지금 명확하게 다 하나하나 체크할 거예요. 다만 서로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서 카톡 메시지에 대해서는 하루에 이루어진 수많은 것들을 한 회로 봅니다. 만남이나 성관계에 있어서의 위약벌 조항의 액수랑 비교를 했을 때 이게 훨씬 더 사실은 카톡이 약한 정도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문구 하나하나씩 카운트돼서 몇 억이 되게 되면은 그냥 단순히 연락한 것에 대해서 훨씬 많은 위약을 부과하기 때문에 하루치를 그냥 하루로 보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확 깎였죠.